네, 2023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전에 서울대는 좀 일찍 발표를 했고, 서울대 정시에서 지역균형 신설되고, 교과 평가 들어가는 거, 학생부 평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연세대는 23년도 전형 계획안을 봤더니, 22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대입 전형에 큰 변화를 꾀하지 않고 22년도의 틀을 이어받아서, 유지를 한다. 그리고 소폭의 변화만 있다. 근데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2023년도 전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세대 언더우드 선교사 그죠? 미국 장로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자, 그 다음에 뭐 연세대 하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학이죠. 사학으로서 뭐 누구나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 중에 하나 이게 됐죠. 자, 학교 전형계획안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올해부터 인공지능 융합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2022년도, 즉 23년도 말고 22년도 부터 인공지능학과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정시에서 뽑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또는 전 세계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팡이라고 하잖아요. 팡. 그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구글, 넷플릭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는 표현인데 외국인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IT로 집약되는 전반적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죠. IT 사업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옆에 바로 다가오고 있죠. 바로 눈앞에. 특히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변화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크게 발달하는데 컴퓨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 뭐 GAN이라고 하는 간이나 뭐 이런 것들 디포그겐 뭐 이런 것들 겐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크게 그런 쪽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각 대학들에서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 같은 회사들 아니, 과들을 만들었죠. 데이터 과학은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형태예요. 빅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보안이나 해킹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양자역학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요즘 뭐 화두가 되는 코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양자역학의 그런 요소들이 가입돼 있죠. 개입돼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학과들이 계속 생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연세대도 거기에 발맞추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가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고 해서 비메모리 계열 뭐 반도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 거고 삼성전자랑 계약한 과죠. 그래서 고려대도 반도체 공학과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한 흐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형들입니다. 보면 교과 전형 추천형 인원이 큰 차이 없어요. 그 올해랑 내년이 지금 내년 거 하는 겁니다. 그다음 활동 우수형, 그다음에 국제형. 활동 우수형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도 종합 형태예요. 최저 기준은. 자, 그다음에 논술 인원은 조금씩 줄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기자 전형의 국제 인재가 살짝 있죠. 이 국제 인재는 뭐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외국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 대상으로 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예요, 이과는. 그래서 이건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할 때 일반고 학생들은 뭐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뭐 고려대 사이버 국방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복 지원이 큰 문제인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 중복 지원 자체가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중복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과만 쓰던가 종합만 쓰던가 해요.
그래서 학생들, 특히 분당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교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용인이나 광주나 수원 쪽에 있는 학생, 동탄 쪽에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도 있죠.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전반적으로 뒤에 보겠지만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는 최저가 있고 면접도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상태를 잘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복지원 안 됩니다. 두 전형끼리. 근데 논술은 상관없죠. 자, 주요 전형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추천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죠. 그래서 재수생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과목, 뭐 이수과목 이건 필요 없고요. 웬만하면 다 이수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입니다. 1단계 교과 5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40%가 있습니다. 보통 면접이 수능 전에 있죠. 자, 이 학교 방식이 이제는 뭐 거의 익숙해졌는데요. A와 B로 나눠졌어요. A가 주요 과목이고 B는 주요 과목을 제외한 과목이죠. 배점 자체가 좀 다른데 사실상 이게 B의 경우는 감점 형태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A, B에서는 A가 영향력이 있는 거고 B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감점당한 학생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 반영 과목 보면 A는 공통 과목 30%, 즉 고등학교 1학년 30%,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석차 등급 나오는 일반 선택 50%, 진로 선택, 진로 선택에 전문 교과까지 포함하겠죠. 그래서 성취로 나오는 과목 20% 반영하는데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예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이 아주 메인이 되는 형태예요. 사실 왜냐하면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에 많기 때문에 다만 인문계 지원자들은 3학년 때 사탐 과목이 좀 많아지면서 반드시 뭐 2학년이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 3학년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반영 과목의 A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한 지점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석차 등급이 있잖아요. 학생부에 석차 등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석차 등급 외에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반영 지점수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도 반영을 하는데 그건 50%다.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게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1등급이면 1.75 정도가 나와요. 4%면. 그럼 4% 이내면 그보다 높죠. 1.75 정도 되고 1.8, 1.75 이렇게 되는데 그게 67점에서 68점 정도로 100점 한 사이 되거든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차 등급은 알겠지만 뭐 1, 2등급 이거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반 반영하니까 어떤 학교는 지점수가 큰데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석차 등급을 좋은데 지점수가 좋지 않은 학교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석차 등급이 아주 좋은 경우는 지점수에 불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원을 하는 게 맞죠. 이 전형은. 자, 표준 점수는 학교에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하냐의 문제가 있지. 그리고 학생들 수준이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반영 과목 A의 진로 선택 과목은 ABC 기준으로 A 20, B 15, C 10. 그래서 차등 반영인데 되게 단촐해요. 이거 22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반영 과목 A의 등급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등급은 100점, 뭐 2등급은 95점 이렇게 되는데 반영 과목 A에서 등급 점수를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점수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지점수와 등급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표준 점수 반영, 석차 등급 반영이 50, 50이라는 거 공통과 일반 선택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에선 거의 A를 받겠죠. 뭐 연세대쯤 지원하는 학생이면. 자, 그 다음에 활동형, 국제형이 있습니다. 국제형은 국내고와 국제고를 나눠서 캐파를 나눠서 뽑는 거고요. 활동형은 뭐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단계는 서류로 2배수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면접 40% 있는데 면접은 심층 면접이에요. 국제형은 영어로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기자 전형은 영어 지문도 나오고 영어로 면접을 보는데 학생부 종합인 국제형은 영어 제시문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걸 면접 대기실에서 읽고 들어가서 답변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추천형은 최저가 없고요. 활동형하고 국제형은 있습니다. 먼저 활동형은 인문에서 두 과목 4,
자연은 2과목만 모읍니다. 영어는 3이니까 사실 3과목 7, 3과목 8 정도로 봐야 되겠죠. 영어 3등급을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제형은 조금 더 복잡한데 영어를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3과목 6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최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를. 자, 전반적으로 최저 기준 보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자, 서울대 할 때 논술 얘기 안 했죠. 왜냐? 서울대 논술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대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연세대 논술 인문계열, 영어 지문도 나오고요. 수학과 관련된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깊이는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연계열, 수학이 60, 과학이 40인데요. 뭐 혼존하는 논술 문제 중에 제일 고난도라고 봐야 되겠죠. 연세대 문제는. 그리고 물화생지를 각 지원하는 과별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학생이 하나를. 그래서 보통 밑에 공대 보면 화생공은 물리화학, 그 다음에 전자전기는 물리생명과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은 물리화학 이렇게 되죠. 보통 기계공학이나 전자전기 하는 학생들은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겠죠. 근데 이게 과학이 절대평가가 아니라요. 상대평가예요. 표준점수 반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전자전기를 지원하는 애 중에 내가 생명과학을 굉장히 잘 본다. 그러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물리는 물리끼리 붙으니까 물리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등이 그렇게 차이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웬만하니 잘해서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설명할 때 얘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논술 있습니다. 346명 뽑아요. 자, 있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한두 개만 살펴볼게요. 자, 정시에서는 국어가 2, 그 다음에 인문사회는 수학도 2, 영어는 1, 탐구는 2. 그래서 1대1, 그러니까 보통 1대1대 0.5, 0.5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연계는 국어 200, 수학 300, 영어 100, 그 다음에 과학 300, 2, 3, 2, 3 뭐 이렇게는 아니고 2, 3, 1, 3 이렇게 되죠. 점수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표준 점수 반영이에요. 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국어, 수학 반영하고요. 지금 탐구도 표준 점수 반영이라고 하는데 변표를 사용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2등급 차이 큽니다. 자, 1등급, 2등급 차이가 커요. 그런 것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크게 작년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도 결과값이 23년도에서 중요할 것이고 22년도에 수시 모집 요강이 좀 자세하거든요. 이건 전용 계획 아니니까. 그럼 모집 요강 보면 어느 정도 연세대 지원에 대한 해법이 나올 거예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이거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연세대는 안정적인 변화를 생각하는 거죠. 변화를 크게 주지 않는 상태로 22, 23년도 가고 24년도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나 이런 적용도 큰 차이는 없어서 22년도 모집 요구안과 23년도 전형 계획안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학과 올해부터 생긴 거,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방식, 추천 전형에서 교과 전형 방식이 올해처럼 표준 점수와 석차 등급 반영을 각각 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연세대 어떤 방식 뽑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 열심히 공부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화이팅 합시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